네, 이제 오늘은 그 원래 조선업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좀 화제를 바꿔서 최근에 이제 조선사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랑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향후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국가가 이렇게 마주보는 전면전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전은 피하고 지난 이제 카자흐스탄을 장악할 때처럼 이제 특정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만 도려내는 이 외과 수술 방식으로 군사 시설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곳들을 좀 보면 뭐 공항이나 군 막사, 뭐 탄약고 같은 이제 그런 곳들을 좀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는 전쟁에 필요한 이제 물자 시설들만 파괴시키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는 전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현재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는 이 바이오 웨픈랩, 그러니까 이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바이오 실험실도 타겟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랩실들의 위치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타격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 랩실이 있는 지역들도 같이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는 랩실들은 그냥 뭐 이렇게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감염병, 뭐 질병,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걸 연구하는 랩실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바이오 랩실이 있는 줄 모르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랩실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현재 푸틴이 이제 이번 군사 작전의 목적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한 걸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더해서 이런 생화학 실험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실험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종종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이제 푸틴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과거 크림반도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선포한 뒤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합병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조선사들 얘기를 하다가 좀 샜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최근 국내 조선사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추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작년 3월에 이 이슬람 종교 내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바로 보시는 것처럼 현 교황인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제 그간 철저하게 원수로 지냈던 이 가톨릭이랑 이슬람의 이 두 정상이 드디어 손을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건 이미 실무진들끼리 다 얘기가 된 만남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나라가 정상회담을 할 때 실무진끼리는 이미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끼리 만나서 사인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실무진들이 진행한 이슈들을 보면, 먼저 이제 그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앙숙으로 지내왔던 이슬람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 다시금 수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이제 이러한 수교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슈들이 며칠 전 조선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중동 원유 시장은 거의 경쟁자가 없었는데, 하지만 미국의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이 원유 생산국이었던 중동은 갑자기 입지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산유국들은 오로지 석유만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셰일가스의 등장 이후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좋든 싫든 이 본인들 나라의 석유를 가져다가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셰일가스라는 대안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동의 다급함을 알고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쿠슈너라는 사람은 중동 국가들한테 이제 이런 딜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기름을 많이 팔면서 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가 어려워 보이시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방법이 있긴 한데 원수이자 친척인 이스라엘과 잘 지내서 옛날처럼 사실래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제안을 받은 중동 국가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간 중동 산유국들은 이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사실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쿠시너는 이 중동 국가들의 기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라는 걸 통해서 이 중동산 기름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사의 내용처럼 말이죠.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뽑은 기름을 유럽으로 보내려면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삥 돌아서 이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통과할 때 내는 운임료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이번 달부터 또 6%를 인상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삥 둘러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유럽은 이 중동의 석유보다 이 러시아의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에일라트 항구를 통해서 원유를 받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아슈켈론으로 나가서 홍해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유조선들은 이 수에즈 운하로만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 아슐레켄으로 보낸 뒤에 여기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유럽 국가들은 굳이 이 수에즈 운하 이용료를 비싸게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에일라트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조선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항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물량도 소화할 수 있는 항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갑자기 화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다시 잘 지내기로 한 데에는 갑자기 오늘부터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진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본인들이 생산하는 이 기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조선주들은 왜 급등을 한 걸까요? 며칠 전에 독일은 이 러시아 침공을 이유로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중단 선언은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러시아에게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이제 이런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번 가스관 승인 중단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사용 중인 가스관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가스관을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앞서 언급한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오는 원유를 조달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이 러시아 가스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이 엄청난 동기를 전 세계에 제공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유럽에 가스를 많이 팔게 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번 기회에 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고 올해 초에 이 바이든은 카타르 국왕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담을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 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카타르가 추가적으로 LNG 선박을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유럽 선사들이 갑자기 LNG 운반선 발주를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미국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 홍해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네가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동아시아 지역에만 보내지 말고 유럽에도 좀 보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는 공급을 더 늘려서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둘 다 윈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란도 비슷한 논리로 바라볼 수 있죠. 지금 진행 중인 핵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머지않아 유럽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도 구입을 하게 될 거고, 그 조달 방식은 방금 언급한 이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홍해로 나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이 비싼 수혜주 운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원유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원유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LNG 운반선들은 국내 조선사들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노르드스트림2 중단 이슈 저변에는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주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가스선 발주를 더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OCI나 이런 CS윈드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은 왜 상승을 했던 걸까요? 개별적인 이슈를 차치하고 보면 현재 유럽 국가들은 이제 비싸게 돈을 주고 원유나 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는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조달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이 돈을 아끼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뭘 하게 될까요? 바로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더 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홍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80의 에너지 구입 자금을 쓰게 됐다면 그 차액인 20으로 이 친환경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가 이제 개별 기업들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 영상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선업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선사들의 매출 대부분이 이 해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조선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홍해로 나가는 항로를 이용하는지를 계속 봐야겠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지도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이제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팔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현재 추가적으로 대형 발주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카타르가 추가 발주를 더 해준다면 이번 주처럼 조선 섹터는 또 한 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조선주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